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앞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어떻게 되고 과연 어떤 식으로 까다로워지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머리가 복잡한 게 싫으신 분들은 여기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왼편 하단에 보면 금융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금융계산기를 누르게 된다면 이 한 가지 화면이 떠오르는데요. 여기에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자신이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그래도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돈을 얼만큼 빌릴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LTV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신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 이것을 DTI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빌릴 수 있는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이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70%라고 했을 때 3억 원의 70%, 즉 2억 1천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연간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돈을 얼만큼 빌릴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을 DTI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60%라고 하죠. 그러면 3천만 원의 60%, 즉 1,800만 원입니다. 말하자면 1,800만 원을 1년에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1,8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린다면 얼만큼의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1,800만 원씩 10년 동안 갚겠다라고 한다면 1,800 곱하기 10을 해서 1억 8천만 원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이고 1,800만 원씩 20년 동안 갚겠다라고 하면 1,800 곱하기 20을 해서 3억 6천만 원을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1,800만 원씩 1년씩 갚아서 30년 동안 갚겠다. 그렇게 설정을 한다면 5억 4천만 원까지도 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여기에서 몇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아까와 똑같이 연소득 3천만 원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60%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의 60%인 1,800만 원, 이 1,8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1,800만 원 안에서 몇 가지 빚이 더 있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1년에 자동차 할부로 600만 원을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론을 이용했습니다. 1년에 카드 빚을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200만 원과 600만 원, 즉 800만 원의 빚을, 즉 800만 원을 이미 1년에 한 번씩 갚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8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린다면 얼만큼의 양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씩 10년 동안 갚겠다고 한다면 1억 원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1,000만 원씩 20년 동안 갚겠다고 한다면 2억 원, 그리고 1,000만 원씩 30년을 갚겠다고 한다면 3억 원을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과거에는 최대 5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 자신이 빚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갚을 수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바뀐 제도로 인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은 3억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자비하게 막무가내로 빚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빚의 양이 크면 새롭게 빌릴 수 있는 대출을 줄이고 그리고 자신이 이미 들고 있는 빚의 양이 작으면 새롭게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양을 늘려주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대출 구조를 형성하는 데 일조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계산을 했던 방식은 사실 이 계산 방식을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정확하게 자신이 얼만큼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검색을 하셔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왼편 하단에 금융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하나의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 안에 자신의 조건을 입력시키게 된다면 자신이 빌릴 수 있는 정확한 대출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바뀐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이 바뀐 제도에서 자신이 얼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읽는 남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받겠습니다. 경로를 계속 열어둘 텐데 오마이스탁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혹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